덕배의 작고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토마토 밭 한가운데 3명의 괴짜 과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개발한 비료가 최고라며 몇 달째 덕배를 괴롭히던 참이었습니다. 안경을 치켜올리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 비료 A는 정밀한 화학적 균형의 결정체요. 내 비료가 토마토를 가장 완벽하게 키웠소. 최천재가 베이스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학량으로 말하자고, 브라보. 내 비료 B를 먹은 토마토들이 훨씬 거대해. 힙합처럼 묵직하다고 맨발의 김괴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제 비료 C는 흙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던 농장 주인 덕배는 흙이 묻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시끄러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딱 3화분씩만 골라서 수확량을 재보자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9개의 화분이 저울 위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비료 A를 준 화분 3개는 4kg, 5kg, 6kg으로 평균은 5kg이었습니다. 비료 B를 준 화분 3개는 7kg, 8kg, 9kg으로 평균은 8kg이었습니다. 비료 C를 준 화분 3개는 1kg, 2kg, 3kg으로 평균은 2kg이었습니다. 덕배는 수확량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최천재의 비료 B 평균이 8kg으로 제일 높잖아. 내기는 최천재의 승리다. 그 순간 박 박사가 덕배의 장부를 짚으며 외쳤습니다. 잠깐. 그건 무지한 자의 결론이요. 겨우 화분 3개씩만 보고 어떻게 비료의 진짜 효과라고 단정 짓는단 말이오? 저 숫자들이 그저 운 좋게 튼튼한 토마토가 걸려서 나온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 건가? 우연이라니? 평균이 8, 5, 2로 이렇게 눈에 띄게 다른데 덕배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통계학의 엄격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평균은 허상일 뿐입니다. 김괴짜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칠판을 끌고 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데이터 안에 숨겨진 분산의 방을 열고 저 숫자들이 우연의 장난인지 비료의 기적인지 판결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아노바 분산 분석 재판입니다. 김괴짜는 분필을 쥐고 칠판에 거대한 숫자 60을 적었습니다. 덕배 씨, 여기 있는 9개 화분의 수확량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9개의 숫자를 싹 다 더해 9로 나누면 전체 평균 5kg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건 9kg이고 어떤 건 1kg입니다. 왜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이 요동치고 있을까요? 이 데이터들이 전체 평균 5kg에서 벗어나 요동치는 총 에너지를 우리는 전체 제곱합이라 부르며 그 크기는 정확히 60입니다. 덕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60이라는 요동이 왜 생기는 건데 최천재가 칠판 앞으로 튀어나오며 분필을 빼서 60이라는 숫자를 2갈래로 쪼갰습니다. 이유는 딱 2가지뿐이야. 첫 번째는 우리가 준 비료가 진짜 성능 차이가 나서 생긴 요동인 집단 간 제곱합. 두 번째는 비료와 상관없이 식물지가 그냥 태생적으로 다르게 자란 자연스러운 오차의 요동인 집단 내 제곱합. 아노바는 이 60이라는 전체 요동 중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지분을 쪼개는 게임이지. 박 박사가 안경을 번뜩이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비료의 파워를 계산해 보겠소? 각 비료의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제곱해서 합산한 뒤 화분수 3을 곱하는 공식이요. 계산하면 결과는 54요. 54라고 덕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소. 전체 요동 60 중에서 무려 54라는 지분이 비료의 순수한 힘 때문에 생겨난 변동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분은 무엇일까요? 같은 비료를 줬는데도 지들끼리 미세하게 다르게 자란 오차들을 모두 더한 자연스러운 오차의 총합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요동 60은 비료의 힘 54와 자연 오차 6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덕배는 칠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료의 힘은 54고 오차는 6이라.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비료 힘이 압도적이잖아. 아직 아니요. 박 박사가 엄하게 외쳤습니다. 통계학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소. 비료는 3종류고 화분은 총 9개요.
덩치와 쪽수가 다른데 단순히 54와 6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오. 데이터의 개수라는 체급을 반영해 평균적인 파워로 변환해야 하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자유도요. 박 박사의 손끝에서 분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료의 종류는 3개이므로 비료의 자유도는 3-1은 2가 되오. 따라서 비료의 진짜 평균 체급은 54 나누기 2는 27이 되지요. 반면 전체 화분 9개에서 비료 종류 3개를 뺀 오차의 자유도는 9-3은 6이요. 오차의 진짜 평균 체급은 6 나누기 6은 1이 됩니다. 우리는 이 체급이 맞춰진 평균 분산 값을 MS라고 부릅니다. 덕배는 멍하니 칠판의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체급을 맞췄더니 비료는 27이 되었고 오차는 1이 되었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괴짜가 품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가상의 검을 꺼내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통계학의 심장, F 검정의 검을 뽑을 차례입니다. 김괴짜는 칠판의 가장 높은 곳에 두 숫자의 비율을 커다랗게 적었습니다. 비료의 평균 체급인 27을 오차의 평균 체급인 1로 나눈 값, 즉 F값은 27이었습니다. 이 27이라는 최종 점수가 바로 F값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단 하나, 이 실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오차보다 비료의 효과가 무려 27배나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덕배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27배라는 게 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데 박 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수백 년간 쌓아 올린 F 분포표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실험에서 비료의 효과가 전적으로 똑같은데도 우연히 이런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 즉 p-value는 정확히 0.1%요. 1000번 실험해야 겨우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니 이 차이는 눈먼 우연이 아니라 비료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과학적 사실이라는 뜻이오. 덕배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판에 정렬된 수식들은 더 이상 복잡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인간에게 건네는 명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알겠군. 덕배가 부드럽게 웃으며 최천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진짜 비료의 효과라는 거지? 그렇다면 27배의 차이를 증명해낸 이 재판의 승자, 평균 8kg을 기록한 최천재에게 상금을 잠깐만요. 브라더, 최천재가 갑자기 당황하며 덕배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왜? 내 비료가 이긴 게 아니라며 덕배가 둥그레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안경을 불길하게 반짝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덕배식 아노바 재판은 세 비료 사이에 통계적으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한다까지만 판결해줄 뿐입니다. 비료 A와 B가 진짜 차이 나는지 혹은 B와 C가 차이 나는지 어떤 놈이 진짜 1등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범위를 좁혀 1대1로 다시 피 터지게 싸워봐야 압니다. 김괴짜가 음산하게 웃으며 칠판 뒤에서 새로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판인 사후 분석의 방을 열 차례입니다. 밤은 아직 깁니다. 덕배식 밤새도록 다시 쪼개봅시다. 덕배는 칠판 가득 씌어오는 새로운 공식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안 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뿌릴래. 이 통계 미치광이 놈들아. 덕배가 비닐하우스 문을 박차고 도망치자 3명의 과학자가 공식을 외치며 그의 뒤를 맹렬히 쫓아갔습니다. 밤하늘 위로 그들이 던진 F 통계량의 잔상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